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은 호황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고요. 수도권은 집값이 몇 년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셋값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할 수 있는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경매 시장의 분위기와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은 지지자산운용 투자운용팀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제 주변에도 주택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경매 공부를 좀 해볼까? 네. 공부 없이는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지난해 경매 시장이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응찰률과 낙찰률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연초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일단은 금융위기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를 오랜 기간 겪었잖아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은 상당히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매 시장이 북적이기 시작했는데요. 올해에도 그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경매 시장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지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3대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낙찰률. 네. 이 낙찰률이라는 것은 경매가 진행된 물건 수 가운데 몇 개가 낙찰이 됐느냐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래량을 짐작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 1월 같은 경우에 이것이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5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건의 경매가 진행이 되면 그중에 한 건은 낙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높은 정도의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거래량이었다면 낙찰가는 어떠냐? 낙찰가율도 상당히 지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88.3%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90%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과열 양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메리트도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은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면서도 일반적인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보다는 10% 정도의 시세 차익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지표는 경쟁률입니다. 이 경쟁률 수도권 아파트도 상당히 지금 만만치 않은데요. 8.6대 1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를 낙찰받기 위해서 8명 내지 9명이 경합을 치열하게 해야 낙찰자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나머지 분들은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유사한 물건에 계속 응찰을 하시면서 이런 분위기가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상반기까지는 지난해에 그 회복세를 보였던 경매 시장 움직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 같은 움직임을 전망하시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좀 알아볼게요. 네, 일단은 작년 한 해 동안에 부동산 완화 정책이 잇따라 발표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간에 미뤄왔던 이렇게 매수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더불어 이제 지금 전세난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계약을 한다든지 전세를 얻는다든지 할 때 대출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올려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똑같이 이자를 물고 똑같이 대출을 할 바에야 주인한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하고 이자라도 갚아나가면 보람이라도 있지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런 전세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일반 시장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들이 생겨서 돌아다녀도 보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사기는 사야 되겠고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경매 시장에서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 주변에도 전셋값을 2년 사이에 1억도 올려주고 2억 가까이도 올려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허다한 사례가 있죠. 예.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경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또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그 재테크를 어디에다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네. 예. 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왜 재테크를 부동산으로 하는 시대는 끝났나? 이런 얘기, 침체기 상당히 겪으면서 하셨잖아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주거 시장이 이렇게 바닥을 칠 때에도 수익형 부동산은 그때 이후도 한 번도 떨어짐이 없이 계속 올랐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지금과 같이 저금리 시대에 특히나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중에 상당 부분은 상가라든지 오피스,
근데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주된 종목이 될 텐데 특히 상가 같은 것들의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이런 것을 사면서 아 그래 월세 수입은 되겠지만 시세 차익을 기대하지는 못할 것이야 라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경매에서는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임대 수익도 발생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사실 지금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의 생계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정부에서 이 권리금을 명문화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개정 부분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경매에 대해서는 일단 예외가 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권리금을 주인이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나 상가 주인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사실 경매로 되면은 그 임차인의 권한 자체가 소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협조 의무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경매 시장에서는 메리트로 작용을 해서 상가에 대한 경매 쪽에 관심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지 자산운용에 여러 가지 이러한 호황과 또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을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해 지지 옥션에서 내놓은 펀드 상품이 3년 동안 126%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요즘 보기 드문 수익률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품이었나요? 네, 사실 이제 경매로 그 노원역에 있는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상가 1층과 2층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요. 그의 감정가 자체는 99억이었어요. 근데 낙찰을 받은 가격이 43억으로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사실 낙찰을 받았습니다. 역시 네. 저가에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다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싸게 낙찰이 됐는지. 거기에는 무려 49억이라는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었어요. 유치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 건물에 내가 이만큼의 공사를 하고도 못 받은 돈이 있으니 낙찰자에게 그걸 주장하겠다라는 부분인데 49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보니까 일단은 낙찰자들이 좀 꺼려하는 그래서 응찰을 좀 기피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게 유치권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데 신고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저가의 낙찰을 받고 800만 원에 이 유치권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비만 주고 사실은 해결을 한 거죠. 왜냐하면 유치권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43억의 낙찰을 받아서 지하 1층을 마트, 2층을 병원으로 다 임대를 놓고 1층을 사겠다는 사람이 금방 나타나서 43억 주고 산 것에 1층만 38억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들어간 돈의 상당 부분을 다 회수를 한 셈이죠. 그러니까 2층만 가지고도 계속 임대 수익을 배당을 10%를 하다가 이제 청산이 되는 시점에 더 많은 수익이 나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세 차익과 또 임대 수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또 아는 것이 진짜 힘인 것 같아요. 뭐 권리금이나 뭐 이런 뭐 유치권 신고 이런 것들 일반인들 잘 모르시거든요. 이런 법률적인 부분들을 잘 아시는 분들과 팀을 이루어서 좀 잘 낙찰을 받으신 경우인 것 같고요. 이걸 또 펀드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또 펀드 상품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평가됐던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면서 경매 시장도 어느 정도 올라와서 앞서 봤던 상품처럼 100% 이상 수익을 좀 기대하기 이제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수익을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사실 펀드를 하나 출시를 한다는 건 상당한 많은 고민이 따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안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익이 또 높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매각이 용이해야 됩니다. 경매라는 거는 설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청산을 하지 못하면 이것도 하나의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매물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대형 뭐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물 수천억 대의 건물들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수익도 미미할 수 있지만 사실 마지막에 매각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무리 회복됐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매각을 한다는 것은 수혜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완연한 봄과 같다고 했지 대세 상승기의 여름과 같다고 표현하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펀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똘똘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아까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100억대 정도가 되거나 200억 사이에 있는 이런 것들은 자산가들이라든지 법인들도 쉽게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도 용이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7에서 9%의 수익률을 예상하면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배당도 나오고요. 배당이요. 배당이 7에서 9%, 네. 매각 차익까지 포함한다면 거기에서 더 상승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펀드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네. 투자 유의점도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펀드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이것들은 사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렇게 그걸 안내를 받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일단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처를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그런 상품이 나왔을 때 전달을 해드리고요. 또 이제 경매 시장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좀 주의할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말 그대로 대세 상승기는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매각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의 주요한 격언 중에는 금매보다는 경매가가 낮아야 된다는 것이 절대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낙찰가를 산출해 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북적거리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낙찰가를 쓰시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높은 낙찰가를 입찰표에 어느샌가 쓰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낙찰가를 산출해서 오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진짜 좀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인터뷰였습니다.